정신이 없긴 한데 이게 좀 스튜디오 강의의 그 편집의 매력.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이유. 이쪽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찍은 조민환, 그리고 카메라 찍고 있는 유찬이. 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행복추구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말 그대로 뭐 그냥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그냥 심플한 내용이죠. 근데 자, 일단 살펴보자면 인간이 왜 존엄하냐? 돈이 많아서?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 뭐 동물보다 사고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 종류가. 뭐 스포츠권부터 해서 뭐 일조권, 행동자유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만 많으면 안 돼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신적인 만족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추구권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행복추구권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연명치료 중단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헌법소원으로 청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만약 어떤 환자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게 의사가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대요. 근데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든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지금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여러 논란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 헌법소원에 이게 청구가 된 적이 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사실 다른 모든 기본권들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사실 모든 다른 개별적인 기본권들이 도출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기본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평등권 살펴보고 갈게요. 네, 여러분, 그럼 이제 평등권 설명을 할 건데, 평등권도 말이 참 쉽죠. 이게 뭐 그냥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잠깐 앵글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자, 평등권 아까 말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봐야 할 게 이 평등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권이냐? 본질적 기본권이다. 자, 근데 여러분,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일단 봅시다. 여러분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면은 다른 권리들이 이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귀족 아니 이렇게 봅시다. 뭐 근대 정치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투표권이 없고 그랬잖아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데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 나한테 자유는 있어도 되고 너한테는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인정을 해야, 즉 평등권이 지켜져야 다른 기본권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보장에 전제 조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평등권이 보장이 돼야 다른 기본권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이거는 포괄적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에 없다고 이게 경시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긴 한데, 네, 일단 한줄로 볼 건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나누자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정치적 영역에서 강조가 됩니다. 정치에서 강조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봐도 우리가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표. 이런 게 형식적 평등이죠. 절대적 평등이다. 뭐, 산술적 평등이다.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분 아니면 사회적 부분에서 강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쓸게요. 이건 이부제의 투표권. 판서가 좀 예쁘지 않은데 그냥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누진세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더 적용하는 건데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비례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조차가 이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40%를 떼가면 40억,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해요. 근데 그거 걷어나고 남은 60억으로도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에 5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를 떼가면은 3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살려면은 그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형식적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똑같게, 실질적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그 사람이 처한 실질적인 어떤 여건, 상황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자유권 설명할게요. 자유권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다라는 건데, 등장 배경은 절대 왕정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유권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채택된 문서가 인권선언이잖아요. 인권선언도 보면은 자유권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유권의 특징을 좀 보면 소극적 기본권이다, 방어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았을 때 보장되고 실현되는 권리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기본권이다. 이건 말 그대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또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도 경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유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밥 먹을 자유, 생각할 자유, 집 가서 야한 걸 볼 자유, 다 있죠? 이걸 다 못 써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권리다. 헌법에 안 써있다고 경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권리다. 네. 뭐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정신적 자유 등등이 있어요. 뭐 신체적 자유 같은 경우는 형법 가면은 굉장히 이게 많이 나와요.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영장제도만 해도 우리가 이 사람 좀 의심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한다고 무조건 깜빵에 넣을 수 있어요? 구속 못하죠. 법까지 발부한 영장 없으면 함부로 구속을 못해요. 그런 것들도 이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정신적 자유, 여기 뭐 양심의 자유, 종교적 자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병역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를 이렇게 법에 준비해놓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뭐 종교의 자유도 뭐 간단히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종교 수업이 있긴 한데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뭐 교회 안 다니면 우리 학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네, 그런 거예요. 꼭 사회경제적 자유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정권 그럼 그냥 다시 시작할게요. 네,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성격을 따지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자유권만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되게 지금 자세가 거만한데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나 오늘 귀찮아서 안 나갈래, 뭐 그러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누가 그렇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그럼 참정권 내용에 뭐가 있냐? 일단 선거권. 뭐 여러분이 지금은 없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면 가지게 되죠.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담임권. 공무원 할 때 공무거든요.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피선거권. 그리고 잠깐만요. 네, 임명직 공직 취임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권은 여러분이 이거 헌법 파트 가면 또 한번 나오긴 할 건데 뭐 헌법 개정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던가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하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럴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참정권의 내용이었습니다. 컷! 네, 이제 사회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장소 바뀌었는데 저희 집이거든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 좀 잘못 말한 게 있어서 좀 다시 찍느라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사회권이 무엇이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 살아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해줘야지,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것이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어법에 1919년에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서는 안 할 건데 어차피 곧 자유권이랑 참정권이랑 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말에 집중을 해주세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적 권리, 왜냐면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예요. 그리고 열거적 권리예요. 그래서 헌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이고, 또 적극적 권리예요.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 실현을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성격 설명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회권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일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건 사회권 의미 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근로할 권리. 우리가 그래도 인간답게 생활을 하려면 좀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랑 관련돼서 노동상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이죠.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우리가 문명이잖아요. 문명사회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죠. 그리고 환경권.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사람이 숨은 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헌법에 쓰여 있거든요.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개인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정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기초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제도들도 있겠죠. 청원권은 내용을 좀 볼 건데, 청원권,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원권 같은 경우에는 말이 길긴 한데 국민청원 생각하시면 좀 좋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이제 컴퓨터로도 온라인으로도 이게 청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판청구권, 이거는 쉽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나 형사보상 청구권은 여러분이 형법 때도 더 배울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하고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국가배당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그 판례를 보면은 산 중턱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수로랑 보호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비가 왔는데 산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한 국민이
이거를 국가에 도로 관리에 대한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좀 자주 나오는 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을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해도 자주 나와서 좀 정리를 따로 했고요. 참고로 여기 표 모형은 박보험의 법과정치 개념을 얘기라는 교재를 참고해서 뭐 사실은 복습해서 나갔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시민혁명 억압받던 시민들이 절대왕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강타가 자유권이죠. 자유권이 등장했습니다. 보면 시대상으로 가장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 기본권, 그리고 이거는 소극적 권리가 있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있고, 또 포괄적 기본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명시해서 안 된다. 왜냐면은 모든 자유를 또 헌법에 적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자유, 밥 먹을 자유, 뭐 집에 가서 야간 거볼 자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헌법에 적을 수 없으니까 포괄적 기본권이고, 또 국가로 부터의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선거권 확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참정권이, 이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소극적이었죠? 여기는 적극적 기본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해야 돼, 능동적으로. 그런 적극적 권리였고, 여기는 국가 예의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국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와서 바이마르 헌법 1919년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적 기본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거적 기본권이다.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한해서 여러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적극적 기본권, 여러분이 내가 가난하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적도로 가서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 내 혼자 행동은 지금 인간한 생활을 좀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원래 사회권이죠.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난 줄 아시죠?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려고요. 그래서 기본권이 굉장히 지금 6가지, 크게 6가지를 저희가 봤고, 이 기본권이란 걸 보면은 국가가 없을 때도 이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자연권, 인간의 조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권, 인간의 조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성립하는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본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좀 딱히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실 그렇죠. 누가 기본권 의식하고 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기본권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그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본권 잘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짜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